일라의 충신 박재상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울산 울주에 있습니다. 그거 가가지고 천향대제라고 매년 봄에 하는 행사에 우리가 초청돼서 그분들이 자유롭게 대자유인 돼가지고 허공을 훨훨 날 수 있는 그 정신과 맞다 해서 우리 울산 학춤을 초청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습하고 있습니다. 학의 짝을 하고 같이 눈을 맞추면서 사랑의 춤, 날개짓 해가지고 서로 해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자기 춤추라고 둘, 셋, 넷, 다리 바꾸고 셋, 넷 상대방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봐준 게 셋, 이 더 좋은 거야. 그다음 마지막 갈까 말까 셋, 넷 하면은 내가 니한테 가는 게 니도 내한테 오면서 같이 가지. 하나, 둘, 셋, 나뉘지. 그다음 또 갈까 말까 셋, 넷, 덤성, 셋, 현재 등들이 되면서 갈까 말까 셋. 들었다가 흔히 알려진 학춤과는 춤사위가 조금 다른데요. 일반적인 학춤은 그냥 벌쩍벌 뛴다든지 이런 게 맞는데 목을 젓는다든지 또 마주보고 사랑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날개짓을 갖다 아주 우아하게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여타의 학춤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표현했다면은 울산 학춤은 좀 더 세밀하게 부분 번절해서 마치 이 춤을 보면은 학의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고 연상할 만큼 그렇게 세밀하게 표현했습니다. 자 준비. 학의 움직임을 보고 춤의 동작을 고안한 건데요. 이건 학이 기지개를 켜는 동작입니다. 자 잠깐, 저 기지개 한번 펴봐. 자 이걸 보라. 이걸 더 숙여줘야 돼. 그러면 숙이면 상체를 앞으로 해가지고 평행을 잡아줘야 된다 말이야. 이래야 학끝이 넣게 되지. 기지개는 이렇게 펴지. 기지개 학을 이렇게 펴는 건 없다 이거지. 이건 자기 하기 싫으니까 써가 이래 하는 거야. 이래. 근데 엄청 힘들지. 그 다른 사람보다는 더 표현을 잘하려고 하면 힘든 장면을 해야 그게 프로가 돼. 그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는 제자들. 울산 학춤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는 스승님을 지켜보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제 한 가지 춤을 가지고 깊게 파고드는 게 되게 어려운 건데 무용에서는. 근데 진짜 이 한 가지를 지금까지 몇십 년을 공부하시고 지금 또 계속 새벽에 나가셔가지고 학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하는 모습 보면 저는 정말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습실 한편 병풍 속 인물들이 궁금한데요. 증조부님하고 뭐 선대 어르신들이잖아요, 학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는 김에 알려주세요. 학춤을 추는 이분들은 누굴까요? 자 여기에 있는 분은 내 정조 할아버지. 거기 내 위에 4대죠. 그 할아버지 3대죠. 그다음에 아버지, 그다음에 내. 이렇게 4대를 했는데. 그러면 이런 춤사위 같은 거는 여기 선생님이 아버님 춤을 보고 이렇게 오케이. 그대로 연판이지 뭐. 이건 우리가 흔히들 많이 하는 이거 하기엔 두 양날개 펴서 좌우를 보는 이런 느낌. 그다음에 이거는 의식이 ter해서 학을 이렇게 의식가 우리 일하는 거 이런 장면들 하는데 춤을 추면 어딘지 모르게 닮아. 그게 핏줄인 것 같아. 실제로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모두 춤꾼이셨습니다. 아버지 김덕명은 경남 지정무형문화재 제3호 한량무 보유자였는데요. 그는 어렸을 적 아버지에게 학춤은 물론이고 양반춤, 타령, 살풀이 등을 배웠고 이후 통도사 사찰학춤, 양산학춤, 울산학춤 계승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이른 새벽녘, 김성수 씨가 태화강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나오셨네요. 예, 나오셨네요. 예. 좀 있으면 백로가 나오겠죠. 예, 아마 그 시간 좀 됐네. 예. 자, 준비를 해야지. 새를 관찰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선 길. 준비를 해야지. 됐어. 지금 시간이 그 5시 한 40분인데요. 매일 아침에 울산 그 중구에 있는 태화강에서 새 조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울산이 옛날에는 학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 울산의 다른 지명이 학성입니다. 그래서 학의 고장 이런 의미가 있는 곳이 울산입니다. 봄 기운이 가득한 태화강.
예로부터 물이 풍부했던 울산엔 다양한 민물고기들이 모였고 이를 먹고 사는 다양한 새들도 울산을 찾았다고 합니다. 보세요. 지금 떼까마귀들이 그냥 한꺼번에 확 나오죠. 그리고 그 나르는 모습들이 마치 사람들이 추는 군무같이 보이죠. 아주 장관입니다. 저 모습이. 해가 뜨기 직전 하늘은 떼까마귀들의 군무로 다시 까맣게 물이 듭니다. 저기 보면은 대나무 숲 꼭대기에 지금 백로가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으면서 하는 행동이 지금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날개를 접고 이렇게 가지 앉아가 이렇게 두루미를 보고 있죠. 이런 모습을 갖다가 흉내낼 수 있습니다. 좀 날아다니죠. 물에 강에 요 날아가네. 하얀 거. 저 사 이동하고 하는 저건 참 좋는데. 새들의 몸짓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데요. 학춤이 학의 행동태를 모방하듯이 모든 새 종류는 모듯이 사람들이 춤으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그게 나라는 태라든지 물이 지어가는 태라든지 날개 접고 이렇게 멀리 본다든지 또 이렇게 걸어간다든지 먹이를 잡는다든지 하는 모든 것이 새가 춤의 스승이죠. 그 모습을 본떠가지고 춤을 만드니까. 학의 고장 울산에서 더 이상 학은 만날 수 없지만 그는 다른 새들을 관찰하며 새의 동작들을 춤으로 만들어냅니다. 싹 갔다가 너울 싹 이러잖아요. 그다음에 안 나르는 걸 보고 이래 보고 그리고 방향 바꿀 때는 싹 가다 싹 하고 이래 하죠. 이래 갔다가 빨리 가는 거, 늦게 가는 거, 방향 바꿀 때는 몸을 움츠리 가서 싹 날아가. 매일 아침 자연을 맞이해서 새들의 날개짓, 울음소리, 또 하늘을 홀홀 날아다니는 그 자유로움에서 항상 저는 여유로움을 배웁니다. 그 여유로움이 학춤을 더 추게 되고 또 학춤에 녹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울산 학춤 보존의 한켠에 자리한 그의 공간. 학에 대해 좀 더 심도 깊게 연구하는 곳인데요. 그는 학춤을 제대로 추기 위해 실제 학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조류 생태학 박사 학위까지 받은 그는 지금도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격을 하고 도망가고 그다음에 방어할 때 튀어오르죠. 튀어오르고 그다음에 구애를 합니다. 사랑의 구애를 서로가 춤을 추면서 구애를 하죠. 학에 대한 공부를 그 대학원에 진학해가지고 생물학 쪽에 조류를 전공했습니다. 특히나 그 속에 두루미를 전공했죠. 지금도 경북 구미의 한 대학 연구소를 찾아 학을 돌보고 있는 김성수 씨. 점차 사라져가는 학을 위해 해외에 나가서 연구한 내용은 전문 조류학자를 능가할 정도라고 합니다. 모두 제가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은 학춤 문화의 정체성 이해에 대한 책을 냈습니다. 이건 울산 학춤을 중심으로 연구를 한 것인데요. 이거는 울산 학춤에 자주 등장하는 개변천사의 설화가 어떤 것인가. 울산은 본래 개변성이었는데 학 두 마리가 금신상을 물고 내려와 우는 것을 백성이 기이하게 여겨 학성이라 한 데서 연유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 한국의 학춤은 역사적이 좀 미흡합니다. 그런데 울산 학춤에 있어서는 개변천신 설화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또 개변천신 설화의 생성 사적 배경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울산 학춤의 역사성을 밝혔습니다. 그렇게 울산 학춤을 재현해 26년째 이어오고 있는 김성수 씨. 그는 기존의 동네 학춤, 양산 학춤과는 달리 울산 학춤만의 상징도 만들었습니다. 울산 학춤의 복식
특징은 이렇습니다. 옷고름은 동쪽을 상징하는 남색을 했고요. 옷 전체는 서쪽을 하는 흰색입니다. 그리고 이 갓 위에 보면 빨간 것이 있습니다. 학의 머리가 붉다는 그런 의미와 또 남쪽을 상징하는 색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개변천신 설화의 오방사상과 또 생태학적으로 보면은 두루미의 목섭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낸 울산학춤의 복식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기 형에 기어 노는 발재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학이 땅을 박차고 날아간 행동입니다. 동작이 섬세하고 또 기품이 넘칩니다. 오래도록 학을 연구해온 그의 춤사위는 실제로 학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학이 먹이 잡는 사이입니다. 하나, 둘. 예로부터 학의 이런 모습은 예술 작품에서 선비의 고고한 기상을 은유하는 상징이 됐습니다. 학은 키가 크고 다리가 길고 그 걸음걸이가 우아합니다. 그래서 옛부터 학의 걸음을 선비의 걸음걸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학을 생각하고 학을 볼 때마다 나도 학을 닮아서 저렇게 유유작적한 그런 행동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기회가 2년 전에 저한테 주어졌습니다. 지난 2021년에 가진 첫 개인 공연 김성수의 춤세계. 이 공연에선 울산 학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제자들이 이어갈 미래가 그려졌습니다. 대를 이어 운명처럼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춤의 세계. 그는 이 무대에서 한 마리 학처럼 훨훨 날아올랐습니다. 며칠 후 연습실을 찾았는데요. 보자, 아들이 다 왔나. 아이고 연습하나 웃잖아. 어이구 그래. 소개하겠습니다. 여는 이 키꼴도 훤하죠. 내 첫째 제자 김영미 선생. 요건 자그마한 해가지고 이쁘장하게 생겼죠. 요건 우리 두 번째 제자면서 현재 울산학춤 보존의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두 제자는 오랜 세월 그와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1997년도니까 아마 26년, 27년 정도 됩니다. 그냥 취미로 할 것이 아니라 아마 울산에서 대대손손으로 물려져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선생님 제자가 되면서 울산학춤을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무용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예쁘게 뭐 발레복이나 뭐 한복 같은 거 입고 여성스럽게 보이는 거 좋아하는데 그때 이상하게 그때는 갓수고 이렇게 장삼 크게 입고 뭐 남자 같은 춤이거든요 보기에는. 근데 그 춤 굉장히 끌리더라고요. 그럼 뭐 되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김영미 씨는 얼마 전 해외 공연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선생님 저희 이태리 가서 울산학춤 멋지게 춤추고 왔습니다. 그래. 한번 보자. 네. 일단 여기는 아시아 오리엔탈 전통춤 축제인데요. 지난 3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2023 토리노 동양문화 박람회에 초청된 제자들. 동양의 문화와 예술을 알리는 이 무대에서 이들은 울산 학춤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학춤은 처음이라고, 특히 울산 학춤은 또 춤사위가 이렇게 아름답고 수려한지 몰랐다고 하시면서 보통 가면 한두 번씩 빠지고 하는데 울산 학춤은 빠지지 말고 끝까지 다 춰줬으면 좋겠다고 너무 호응이 좋았어요. 와, 수고했다. 야, 이거 큰일이다. 이 구기 선양도 하고 울산 선양도 하고 뭐 울산 무용 선양도 하고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라고. 네, 그래서 이번에 또 한 5월쯤에 중국에서 또 공연 초청이 들어와서 또 영미 쌤하고 저하고 같이 또 울산 그래서 내를 불렀나? 네, 한번 좀 아이고 그래 알았다. 잘했다. 둘. 스승님의 지도가 시작됩니다. 고개만 해야지 몸을 하면 안 된다 그쪽에는. 어허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발 같이 뛰고. 하나 둘 셋. 어허 참 우리 이래야 되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아니 봐 하나 둘 지금까지 너가 춤을 그래 춘나 하나 둘 하면 자연스럽게 됐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처음 울산학춤 입문했을 때는 엄청 혼났어요. 계속 혼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순간이 이제 지나고 나니 세월이 흘러서는 솔직히 칭찬도 좀 받으면서 또 혼도 나고 좀 더 멋진 모습으로 무용인으로 남고 싶기 때문에 좀 특별하게 울산학춤을 조금 익히고 또 지도도 받고 표현도 하고 싶습니다. 학이 두 마리가 만나가지고 서로 좋아하기 때문에 서로 어울려서 춤추는 사이 덩실덩실 흥겹게 춤을 춰야 됩니다. 오케이, 자 준비. 덩실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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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실. 평소 인자하다가도 제자들을 가르칠 때면 엄격해지는 김성수 씨. 이번엔 어떨까요? 그만. 이거는 잘하네. 이거는 잘하네. 이거는 안 가르쳐도 이거야. 제자들이 어디 나가서 앉아 이제 선생님보다 제자들이 더 낫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제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내 제한테 지금까지 잘하지만도 한 번씩 더 잘하기 위해서 제가 화이팅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울산학춤이 비지적 무용 문화재인데 저희가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발전시키고 전승시키다 보면 저희 후학들이 우리 이 훌륭한 울산학춤을 대대손손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공연 날이 밝았습니다. 신라 충렬공 박재상을 기리는 향례가 열릴 예정인데요. 박재상 향례는 박재상공과 부인 그리고 두 딸을 추모하고 충의, 효, 열의 숭고한 정신을 배우기 위한 제례 행사입니다. 내 뒤로 날아간다. 막 날아다가 내 뒤로 와가지고 내가 가면은 내 뒤로 해가지고 와. 무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최종 리허설을 하는 김성수 씨. 내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절을 해야 되니까 이래 오면 너는 날라오다가 자리만 정하면 돼. 차례했으면 그냥 절하고. 자 돌아가 뒤돌았어. 그 다음에 내빈한테 인사하고 바로 하고 들어가. 오케이. 박재상을 비롯한 아내 그리고 딸들이 일본에 불몰대에 가게 돼서 그 원한이 있다. 그래서 학이 되어서 허공을 훨훨 날다는 그런 의미로 학춤을 추는데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 이제 곧 공연이 시작됩니다. 울산학은 여러 가지 형태의 춤사위로 표현한 춤입니다. 춤의 의미를 나쁜 것을 물리치고 경사스러움으로 나아간다는 벽사진경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랜 한옥을 무대로 울산 합춤이 재현됐습니다. 우아한 몸짓의 합춤은 관객들에겐 감동으로 전해지는데요. 양 날개를 활짝 펴고 힘차게 날아오르려는 학. 스승과 제자는 그때 그 시절의 학을 추억하는 춤을 추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봤거든요. 문화재 이런 행사도 처음 오고 그런데 너무 감명 깊고 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 발자국 한 발 한 발 내디는데 우리의 옛날 그 춤추는 있잖아요. 학이 이렇게 되는 거 그거를 보면서 좀 생각이 많이 깊고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영양들이 그 학춤을 보면서 좀 편안함, 좀 고요함, 편안함 이런 거를 조금 느낀 것 같아요. 저도. 이 움직이는 동작이 되게 좀 부드럽고 좀 섬세한 것 같았습니다. 학처럼 정말로 학이 살아서 숨쉬는 것 같아서
좀 고요함과 편안함, 평온함 이런 걸 좀 느낀 것 같아요. 이번엔 김성수 씨의 단독 무대. 그가 오랜 기간 학을 연구하고 춤사위를 만들며 열정을 쏟아부은 이유는 오로지 제대로 된 학춤을 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그 노력들이 인정받는 순간입니다. 앞으로는 울산학춤의 가치와 울산학춤을 사랑하는 모든 전 국민이 이 춤을 널리 배워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전부 다 학이 돼가지고 이 복식을 입고 너울을 추면은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평화를 지향하는 학의 고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소원이죠. 고고함의 상징 학. 이 학의 흔적을 쫓아 세상을 탐방하며 학 연구를 이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 고증을 통해 울산 학춤을 창시한 김성수 씨. 울산 학춤은 100여 년 전 사라진 울산의 학을 기억하는 춤이자 다시 그 학이 나타나기를 염원하는 춤입니다. 예술은 표현의 도구다. 이를 실천하는 아티스트 정진경 작가. 안녕하세요. 아트 커뮤니케이터 정진경입니다. 예술로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주로 많이 하는 어떤 게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수집해서 그 수집된 내용들을 다양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조각에서 설치 미술, 미디어 아트까지 다양한 표현의 도구를 통해 이야기를 만들고 대중과 소통하는 아트 커뮤니케이터 정진경의 예술 세계를 만나본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업은 파랑새의 어떤 작은 이야기들을 일부분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조금 작업이 조금 살아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작품에 이제 모터를 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작품이 조금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이고 뭐 이런 걸 했는데 워낙에 계속 큰 작업만 하다가 요거를 조금 작은 사이즈로 한번 이야기들을 한번 모아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조각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작은 작업들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어느 정도 작업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뭘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얘네들을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머리 모양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이제 나중에 가면은 얼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얼굴들이 조각조각 모여서 이제 만들어질 건데 나중에는 우리 애기 손이 이렇게 엄마 얼굴을 이렇게 만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루만지는 그래서 움직이는 키네틱 작업이 될 거예요.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완성된 작업 저도 기대가 돼요. 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한 정진경 작가는 움직이는 조각을 이용한 설치 작업뿐 아니라 시각 예술과 영상 작업을 통해 일상을 재구성하거나 판타지화시켜 일상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는 작업을 주로 해왔다. 마을의 이야기를 가상과 현실이 뒤섞인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어 일상의 낯설음을 선사하기도 하고
빛과 선 작업을 통해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홈이라는 작업으로 시작했어요. 당신의 집은 어떤가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메모지에다가도 적어주시기도 하고 그림 그려주시기도 하고 또 글도 써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다 이렇게 모아서 마을을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트 커뮤니케이터라는 이름으로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고 표현하고 그거를 또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토대로 또 작업으로 옮기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작가 정진경은 소통을 통해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아트 커뮤니케이터다. 컴퓨터상에서는 내가 프로그램으로 구름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그리고 나갔다가 하는 거에 여기다가 모터를 안 달고 말 그대로 컴퓨터로 얘네들을 이제 명령어로 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안에서 그런 애니메이션 효과로 이렇게 연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였던 모빌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움직였다면은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영상 같은 경우 화면 안에서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구름이 거치면서 애들이 등장인물이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파랑새가 집에 있음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예술로 소통하는 삶. 작가는 최근 파랑새를 매개로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 뮤지엄 그라운드에서 기획한 센서리 유니버스 전시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이번 전시는 사람들의 감각 그리고 인지를 이렇게 메타버스적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전시라고 보시면 된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파랑새는 작품의 파랑새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그 이야기 속에 들어와서 그들의 어떤 파랑새를 만들므로써 자기의 어떤 파랑새의 의미를 찾는 작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한테서 네가 소원을 적어 놓으면은 그게 네 마음속에서 이제 자라게 되는 거야. 무럭무럭 자라게 되는 거야. 소원을 들어주는 파랑새가. 유지원 이름 썼으니까 지원이 소원 빌면서 걸어. 여기다가 종이 달하고. 정진경 작가의 파랑새는 아이들에게 꿈과 환상을 구현하는 매개가 된다. 일단 아이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좋고요. 그리고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한 도지물들이 많아서 아이 자극이나 경험에 좋은 것 같습니다. 동화적 연출과 예술적 상상력을 통해 행복도 예술도 일상과 멀지 않음을 깨닫게 한다. 정진경 작가의 작업실 맞은편에 위치한 갤러리. 이게 깔끔하네. 근데 확실히 무인 갤러리로 운영되는 이 이곳은 친구는 이제 지역의 다양한 예술가들과 교류하는 소통의 장이자 실험 공간이다. 확실히 깨끗하게 나왔어. 너무 잘 나왔어. 계속 창고가 돼가는 이 장소가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을 한번 작품을 마음껏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한번 써보자라는 생각에 시작이 됐어요. 내 것만 가지고 실험할 게 아니라 분명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러면은 이 공간만큼은 작가들한테 그냥 부담 없이 열려 있는 그리고 마음대로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한번 만들어 봐야지 하고는 정말 가볍게 갤러리라는 걸 시작하게 됐어요. 비어있던 창고는 청년 예술가들에겐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되고 지역 예술가들에겐 제약 없이 다양한 실험이 가능한 문화 실험실,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보통 바이딩에서 전시를 하면
이제 사람이 다른 데처럼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전화번호를 오신 분이 이제 전화를 하면 갤러리에 그 비밀번호를 가르쳐줘요. 그럼 이제 그때 들어와서 감상하고 다시 닫아놓고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무인 갤러리 형식. 전시를 하는 동안 다른데 저희들이 그냥 대관을 해서 전시를 할 때보다 작가 입장에서는 되게 편안하게 또 그리고 작가가 하고 싶은 형식대로 좀 자유롭게 전시를 할 수 있었던 거 이게 바인딩의 되게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시와 공연뿐 아니라 다양한 예술 워크숍을 통해 지역 예술가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일조하고 있다. 되게 재밌는 작업이었어요. 이게 종이 찍을 때랑 또 티셔츠나 또 종이 종류에 따라서 느낌이 또 달라. 네, 저는 오래전에 시각 디자인을 전공을 했는데 사실 대학 이후에 이런 수작업이라던가 이런 문화적 공간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되게 목말라 있었는데 이번에 파나 수업을 통해서 사실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서 정말 나름 너무 설레기도 했고 작가들은 또 자기가 익숙한 도구만 가지고 표현하는 게 있는데 이런 어떤 파나라든지 또 알고는 있지만 너무 오래전에 배웠다가 잊어먹었던 그런 기법들을 다시 소환해서 또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또 자기의 또 다른 표현을 한번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한번 진행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작가는 공간을 매개로 지역 예술가들의 문화 플랫폼 역할을 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고 소통해 나갈 것이다. 갤러리 맞은편에 위치한 정진경 작가의 작업실. 네. 내가 안 빠져서. 음악과 무용 등 타 장르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공연을 준비 중이다. 네, 됩니다. 선생님 퍼포먼스하는 위치랑을 조금 어긋나게 만들려고 해요. 돌산마을 프로젝트에 제가 참여한 작가고 그리고 이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뭘까가 시발점이었어요. 시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마을의 역사를 조금 얘기를 듣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천에 졸졸 흐르는 하천이 있는데 하천물이 있는데 거기서 할머니들이 빨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소하게 와닿는 좀 신기한 모습이지만 그 어르신들한테는 일상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일상의 모습을 작가인 나는 어떤 식으로 풀 수 있을까. 근데 이런 어떤 이야기를 그냥 단순 기록으로만 가고 싶지는 않았고 이거를 여러 가지의 어떤 방식으로 한번 기록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또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이 무용하시는 분과 검은고 하시는 분을 같이 이제 화합해서 융합해서 이제 이런 작업을 미디어 작업으로 이렇게 푼 거예요. 관객들이 그걸 이 앞에서 센스로 자기들이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움직여 보는 게 체험을 해보는 게 컨셉이잖아. 네. 그 안에 제가 이제 라이브로 이번 불산 프로젝트에서 미디어 아트 공연을 맡은 정진경 작가. 그러면 대신에 선생님 주 활동 무대가 그러니까 주 그 무용하는 지점이 포인트가 여기 있는 말고 이쪽 아니면 이쪽으로 주로 하되 이쪽은 언뜻 약간 비껴가서 좀 움직임을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오히려 뒤에가 영상에 선생님이 사실 아까 말씀을 해주셔서 이게 동작을 인식해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지 그냥 영상에서 자꾸 선이 나오니까 영상에 그냥 선이 있는 것 같았어요. 영상 촬영과 편집뿐 아니라 예술가들의 동선과 공간 연출까지 총괄하고 있다.
지난 한 달여 동안의 준비 과정이 결실을 맺는 날. 오늘은 돌산 프로젝트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을 이제 작품들을 이제 오늘 선보이는 날이에요. 지금 돌산에다가 사람들이 이제 그래피티 하듯이 이제 레이저로 자기들의 어떤 낙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돌산에 이제 상징되는 공간에다가 이제 그래피티 하는 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송윤경 선생님하고 신근영 선생님하고 그리고 저하고 같이 합작으로 한 콜라보 작업들이 오늘 선보일 겁니다. 이렇게까지 가까이 안 두고 했거든. 한번 앞에서 손을 까딱까딱 해주실래요? 오케이. 이제 인식 잘 된다. 현장의 변수들을 체크하고 살피는 일부터 조금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그럼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하려고 하면은 그때마다 이렇게 되나? 돌산에 레이저를 쏴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인 퍼포먼스. 더 어두워져야 된다, 벽은. 기다림이 더 필요하다. 타임 오브 더 돌산은 돌산마을 미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CTN 로컬 협동조합이 기획, 지역의 다양한 예술가들이 마을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로 그림을 그리는 작가 정진경이고요. 이번 레지던시 참여 작가로 참여했습니다. 나중에 저기 뒤에 미디어 선보일 작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유롭게 내려와주시면 됩니다. 아트 커뮤니케이터 정진경 작가는 언더 더 브릿지 아트쇼와 돌산마을의 빨래터를 소재로 한 미디어 퍼포먼스 작가로 참여했다. 안녕하세요. 이번 돌산마을 프로젝트에서 이 돌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담아서 미디어 작품을 한번 풀어봐 줬으면 하는 숙제를 제가 맡았어요. 지금까지 이 동네에서는 빨간 장갑을 끼고 다라이를 끌고 빨래를 하세요. 그래서 작가의 시선으로서 이거를 기록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 작품을 시작하게 됐어요. 빨래터를 주제로. 감사합니다. 저기 지금 저쪽에 보면 돌산마을 보이시나요? 여러분께서 직접 그래피티를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보이시죠? 예, 펜 쓰시듯이 쓰시면 돼요. 예. 예술은 대중과 소통할 때 비로소 꽃을 피운다. 마을을 지나가는 거대한 기둥 위에 주민들이 그린 그림이 레이저로 수놓인다. 재밌어요. 별 그리다가 실수했어. 뭐가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춤이랑 음악이랑 같이 이렇게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가 아니라 이렇게 직접 보니까 새롭고 재밌었어요. 이것 또한 제 세계 처음이에요. 그냥 단순히 어떤 화면을 통해 가지고 그냥 바람을 보는 즐거움이 있는데 직접 써보니까 이게 마을의 산에서 우리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했고 너무 사람들이 환호성을 이렇게 부를 만큼 새로운 미디어 경험이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미디어는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제가 지금 한 거는 정말 일부분밖에 안 되는데 이제 이거를 시작으로 좀 더 이제 발전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할 거 너무 많아요, 진짜. 정진경 작가의 도전과 실험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몰라서, 그지? 바다 위에다가 레이저로 그림을 그리는 건데요. 말 그대로 제가 선으로 많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번에는 레이저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선으로 한번 바다 위에다 그림을 그려볼 겁니다. 일반 전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화이트 큐브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게릴라 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외에서
또 항상 많은 예기치 못하는 변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하나 이렇게 같이 이제 조절해 가면서 이제 풀어나가는 재미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멀리. 환경을 해치지 않고 바다 위에 그림을 그리는 상상을 현실로 재현해보는 일. 다양한 실험을 통해 예술은 성장한다. 맵 걸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쏠려고. 안 나오지? 다시 나왔다. 오, 나이스. 이게 바다가 재밌는 게 굴절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반사가 좀 심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유리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잔 물결이 있는 이제 표면이니까 또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또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또 감안해서 이제 작업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확실히 느끼는 거지만은 이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물 아니고서는 저런 잔물결 표시도 나기도 힘들 거고 기계가 조금 더 이제 오래 버텨주면은 더 큰 게 더 디테일한 그림을 나올 수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그런 건 제가 익숙하지 않은 도구이기도 하니까 지금은 이제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보완해 가야죠. 이제 공부 끝없는 것 같아요. 오늘 바다가 나한테 숙제를 준다야. 정진영 작가님이 워낙 약간 좀 발성이 좀 독특하고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무모한 것 같기도 한데 또 완성된 작품을 보면은 굉장히 또 퀄리티가 약간 좀 웅장하고 그런 약간 좀 스케일이 큰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업할 때는 좀 많이 이제 같이 할 때 좀 힘들긴 해도 완성된 작품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관객들이 매우 좋아하는 것도 있고 저희도 봤을 때 좀 이제 엄청 이제 스케일이 크고 또 좀 완성된 부분이 좀 흡족해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이제 같이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좀 도전의식이 강한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다에 쌌을 때는 상이 어떤 식으로 맺힌다든지 아니면 이 프로그램이나 이 장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라든지 그 한계를 조금 체크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좀 더 이제 보완해서 더 제대로 된 멋진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은 테스트를 위한 어떤 실험 전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레이저, 가상공간, 메타버스. 아트 커뮤니케이터 정진경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내기 위한 탐구의 영역은 무한하다. 어떤 재료가 어떤 효과를 낼지 시도만이 답을 찾을 수 있다. 무모한 듯한 실험적인 작가의 도전이 의미 있는 이유다. 제가 최근 들어서는 미디어나 설치나 이런 것들로 많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작가로서 이제 활동을 할 건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쓸 건지에 대한 거는 고정은 안 시켜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변하지 않는 거는 한 가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거를 수집해서 그거를 또 제 작업에 담아서 함께 이거를 풀어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가는 건 아마 끊임없이 이어져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제 작업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트 커뮤니케이터 정진경 작가는 앞으로도 이야기 수집가, 활동가, 기획가로 지역의 문화예술을 풍성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